언젠가부터 저희들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꼭 붙잡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붙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창업과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취업이 힘드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뭔가 해봐라. 단지 그 말만 던져줬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굉장히 많은 책임이 따르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드론 오렌지 정념 대표로부터 스타트업에 대한, 그리고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그리고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드론 오렌지라는 그런 업체명을 네. 몇 년 전부터 쭉 보면서 언젠가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제 머릿속에 있는 대표님은 영화 배우 같았거든요. 아, 네. 네, 지금도 영화 배우 같으시긴 해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사실 드론이라는 영역이라던가 이제까지 해오신 사업 영역이 네. 제주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네. 제가 그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좀 갖기는 했는데, 네. 언제부터 제주랑 인연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제주도를 이제 거주하기 전에 네. 제주도를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는요. 12년 전부터 해외 거주하면서 네. 제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네. 저 이제 호주라는 곳에 거주를 했었는데, 사실 호주와도 되게 자연환경이 비슷하고, 사실 저희가 흔히 제주에서 말하는 육지가 네.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그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사업을 할 만한 게 있을까를 찾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러 왔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편히 좀 쉬러 오기도 했었지만, 나중에 있다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은 제주에 살아야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연세를 아니까 12년 전이면 한창 때인데 네.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하셨던 거예요. 다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네. 제가 저는 이제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회사 소속보다는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같이 사업을 하셨던 그때 당시 형님들이 계셨었는데, 대부분 이제 한국계 분들이셨어요. 이제 그분들이랑 조금은 좀 지친 것도 사실 있었고요.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좀 고향에 또 오고 싶어 하시는 연세 형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오게 되면서 저도 같이 덩달아 그분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좀 쉰다는 개념이 좀 있었죠. 예.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네. 최근에 제주도로 와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그 상당수의 영역이 네. 그 30대 뭐 중후반이 꽤 네, 되시더라고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지금 드론 오렌지잖아요. 근데 처음 전공은 드론이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전공은 이제 건축공학입니다. 네. 건축공학이었지만, 제가 건축공학보다 사실 컴퓨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건축과 컴퓨터를 이제 융합되는 쪽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근데 물론 졸업 이후에는 사업 영역은 건축도 컴퓨터 쪽도 아니었습니다. 예. 좀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 오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드론까지 좀 오게 됐습니다. 예. 사실 드론으로 본 세상은 네. 저도 그렇지만 좀 색달라요. 네. 저희 작년에 비자림로 일도 좀 있었지만 네. 드론으로 찍은 사진 하나 때문에 전국에서 엄청 놀라셨잖아요. 어떻게 숲을 이렇게 자를 수 있어의 네. 그런. 그러니까 이 드론이라는 영역이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영역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네. 낯설지만. 네. 그래서 처음 드론 띄울 때의 그런 계기? 뭐 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드론으로 보다 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드론이 하늘을 나는 카메라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은 하지만,
그러니까 즉 저희가 늘 보던 시야를 사실 시야의 관점을 바꿔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원래 늘 옆에 있던 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된 거고요. 저희가 드론을 또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제가 이제 농업법인을 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좀 방목형 축산과 관련된 농업법인인데요. 그때 이제 농업법인의 그 부지들을 사전조사하고 할 때 너무 부지가 좀 넓은 거죠. 그거를 정비가 안 된 곳을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반나절 이상이 막 걸리는 거였습니다. 경계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가 이제 드론이 상업용 드론이 처음으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드론을 가지고 저희가 날려서 확인을 하니까 사람이 한 반나절을 가야 될 게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다 끝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론으로 드론을 활용하게 된 거고요. 사업이 됐던 이유는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원래 농장 부지들을 확인을 하는 거였는데 카메라를 조금만 돌리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찍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는 게 네. 저희들 포스트 코로나 얘기할 때 네. 제일 많이 하는 이전과 보는 방향이 달라졌으니 이제 네. 새롭게 그죠? 네. 예전에 물건 직접 배송할 때 가서 장 보고 올 때는 걸리는 시간이 반나절인데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도착해. 그렇죠. 그거와 같은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또 나왔던 게 저희들 드론으로 네. 가식 배달도 하고 네. 예, 뭐 위급한 환자한테 이제 국품도 그렇죠. 모두 전달을 해준다거나 전달해줍니다. 예. 네. 그런 영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게 네. 제주 역시도 그 관련된 시장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 제주여서 작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론 네. 때문이라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론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류 쪽, 또 뭐 긴급 배송 쪽, 그 다음에 뭐 제주 같은 경우 이제 재선충 문제도 있어. 재선충에 대한 예찰, 해안가, 해안 도로에 대한 예찰들. 그 밖에는 뭐 이제 컨텐츠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촬영들도 있고 한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야들이 사실 이제 드론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돼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과 영역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영역들도 사실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이 제주도에서 지금 아까 이제 제주도가 작지 않은 공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는 이제 드론과 관련된 산업의 최적의 공간입니다. 일단은 드론과 관련된 새로운 신서비스를 실증을 하기에 상당히 이렇게 제한되거나 한정된 공간에서 충분히 다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주에서 표현하는 이제 육지와는 다르게 드론 공역, 그러니까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곳이 육지의 웬만한 지역보다는 상당히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의 키워드에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드론은 제주도에 정말 잘 맞는 예, 그 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아까 드론도 그렇지만 드론이 저희들 영역에 들어올 때, 삶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매끈하게 드론이란 게 있네 짠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대표님이 제주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와서 제주는 굉장히 배타적이다는 말도 굉장히 네. 많이 들으니까 네. 시작할 때는 어땠었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힘드셨나요? 물론 시작하는 건 다 힘들죠. 예, 다 힘든데 이제 사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는 사람도 아예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없던 상황이어서 저는 제주에 관을 들어갔어요. 서귀포 시청을 들어가고 도청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다행인 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우리 올레길 되면서 이제 많은 인파들이 몰릴 때 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마 그때도 국내에서 들어오시거나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무언가를 한다 그랬을 때 되게 좋은 시각으로 많이 봐주시고 도움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뭐 행정적으로 좀 사실 한국과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다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부드럽게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얘기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까 저한테 육지 것은 아니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는 사실 있었어요. 네.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셨죠.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역사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의 좀 일부, 사실 전 전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 중에 일부분 분들의 영향으로 이제 육지껏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해외 것이어가지고 육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이제 더 쉽게 이제 다가갔고 오히려 이제 육지 분들이 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저와 같이 또 어떻게 보면 육지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때 시절이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세월이 변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더 가르쳐 달라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 자기가 좀 더 알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더듬더듬 한국어로 얘기해서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싶지 어머 한국어 못하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잖아요. 제주에서 살 때.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이제 처음 일을 하는 자, 낯설다 그리고 처음 뭔가 해야 된다. 이게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숙명하고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들 스타트업 얘기하면서 드론 오렌지를 꼭 그 예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과정들을 다 밟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작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이제 찍으면서 다행히도 그 영상을 좋아해 주셨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막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이제 많이 상당히 이제 저변화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동영상을 올리고 하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린 영상들을 이제 보시고서는 좋아해 주시고 그게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한 기업에서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광고 촬영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 촬영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광고 촬영된 걸 갖고 또 다른 광고 촬영 업체가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렇게 사실은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걸 인정해 주신 분들이 연락이 오게 됐죠. 그래서 물론은 처음에는 고민도 많았었습니다. 사실 촬영이라는 거는 지금도 촬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업적으로 확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뛰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사업적 관점으로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사업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농업법인이 이제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제 농업과 관련된 데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된 사례들이 좀 제가 봤을 때 특히 드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허를 내고 참 당돌하게도 정보 사업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경험도 없었던 제가 정보 사업을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준비청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법인의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드론을 갖고 연구도 하고 촬영에 대한 기술도 노하우를 쌓고 그 다음에 제주형에 맞는 사업들을 이제 제주에 이제 관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 또는 지원 사업 이를 통해 가지고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모델로 처음엔 이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선정되기까지는 사실 그 과정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었었던 건 있었습니다. 예. 흔히들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스타트업만 하면 나는 성공할 거야. 가장 큰 함정인데 스타트업 지원하겠다, 뭐 청년 스타트업도 지원하겠다, 여성 스타트업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시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 스타트업이 또 기회로 로또를 하나 잡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 정리해 보면 일단 준비도 필요하고 그 이후에 다시 쌓아야 될 것들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스타트업이 창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자체가 시작을 외치는 거랑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쉬워요. 시작은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요. 나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시작은 쉬운데 이제 그 혼자일 때까지도 사실은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책임질 누군가가 옆에 생길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꿈만 쫓기는 쉽진 않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카피도 있더라고요. 이제 스타트업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사업과 꿈은 이제 꿈이 사업이 될 수는 있고 자기가 좋아했던 아이템을 이루는 건 될 수 있지만 정말 사업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 낼 수는 있지만 스타트를 해놓은 다음부터는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저도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기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돼야 되고 기반이 닦아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 없이는 되기가 쉽지는 않은 세상입니다. 지금 현실에. 예. 그래도 저희들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고민인 게 기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봐야 될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모든 건 다 현실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대표님도 어린 시절부터 현실을 직접 몸으로 이제 체험하면서 이제 성장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더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보면 상당히 당돌했다라고 이제 제가 저를 이제 돌아보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제가 뭐 집안에 손을 안 벌리고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거를 사고 싶어서 일을 했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게 몇 살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기를 사고 싶은데 게임기 살려면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적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하시니까 제가 벌어 살면 상관이 없냐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벌어서 살아라고 해서 제가 이제 벌어서 이제 사서 나머지 이제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었는데. 뭐 하셨어요 그때? 그때가 처음에가 타일 공사하는데 갔다가 그다음에 또 벽돌 나르는 데 가가지고. 그때 또 덩치가 좀 좋으셨나요? 정치가 이제 중학교 해봐야 이제 작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좀 거기 소장님이 어린 친구가 와가지고 하겠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사실은 안 되죠. 그때만 해도 와서 이제 일하겠다 그러니까 좀 당돌하게 보시고서 그냥 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하셨죠. 제가 뭐 사실 일을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냥 그걸 좀 귀엽게 봐주시고 일을 시켜주셨던 건데요. 근데 지금 스타트업 하는 청년분들은 되게 기회가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기회를 준다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 하죠. 비빌 언덕. 그래서 부모님이 좀 여력이 되셔서 자 그러면 네가 뭐 5천만 원 줄 테니 네가 한번 사업을 해봐라. 멋지시네요.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을 갖고 있거나 비빌 언덕이 있다라면 해볼만 하겠죠. 실패하더라도. 근데 이제 대부분 청년들이 그런 상황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라고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또 뭐 기관이 지역이 어떤 비빌 언덕을 한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관이나 중앙정부가 되든 어떤 어떤 협회가 되든 그 친구들이 그걸 갖고서는 뭐 대박을 쳐야 된다. 그래서 소위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번 해봐라. 한번 생각이 있던 아이디어 좋으니 한번 해봐라. 실패할 수도 있으니. 근데 이제 그게 자칫 거기 자체에 어떻게 보면 소위 맛이 들려서 이렇게 쉽게 나한테 돈을 주시네. 뭐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만 안 본다면은 상당히 좋은 기회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레버리지를 삼아가지고는 자기 사업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스타트업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드론 오렌지가 처음엔 드론 항공 촬영으로 시작을 해서 영역이 계속 늘어났어요. 이제 가상현실 영역도 이제 도전하고 계시고 뭐 코로나19 이후에는 뭐 언택트와 관련된 그런 사업 분야도 계속 하고 계신데 지금 어느 분야를 지금 하고 계신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기본 이제 메인 사업은 그 무인항공기를 활용해서 사실 일반 촬영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데이터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바깥 세상에서 봤을 때 이 주변 공간들을 전부 디지털라이징 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성된 디지털을 가지고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컨버팅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또 작업을 합니다. 두 가지 연관성이 있고요. 근데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하다 보니까 또 제주에 되게 그 제주만이 갖고 있는 문화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세계 자연유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여기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문화예술 관련된 VR, AR 컨텐츠 사업도 같이 좀 파생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이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 드론과 무인항공기와 이제 디지털 컨텐츠 제작 두 개가 이제 또 합쳐져서 하나 이제 플랫폼으로 지금 연구 개발되고 있는 게 저희가 또 이제 중기청 과제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2년 동안 지금 내년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융합된 기술을. 네. 사실 스타트업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5, 6년 전에는 먼저 시작을 하셨고 네. 누군가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다질 때인데 네. 왜 자꾸 새로운 걸 해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새로운 걸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하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또 채워가는 과정일까요? 원하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하나씩 채우는 과정이죠. 근데 갈림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초반에 상당히 좋은 아이템과 또는 저희가 POC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Proof of Concept이죠. 그 컨셉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증명을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가는 형태가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투자를 받게 되면 사실 선택과 집중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면서 또 2차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회사를 뭐 M&A를 할 거야, 상장을 시킬 거야 라는 계획보다는 정말 촬영이 좋아서 시작됐다가 이거 가상현실로 만들어 볼까 했다가 이렇게 융합되면서 오다 보니까 사실 어떤 대규모 투자나 이런 거를 받아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 보니 이제 로드맵이 생기게 됐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투자 없이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다른 형태들을 전부 해보면서 하나로 융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할 때 저희가 같이 그냥 재밌는 거를 하다 보니까 모양을 잡아가는 케이스가 있고 정말 확실하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라는 걸 아예 그냥 목표만 명확히 잡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시작만 한 다음엔 그 뜻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 또는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가는 케이스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가 네. 성공인가요? 아니면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냈다는 이런 뭐 만족? 이게 어감이 조금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 좋은 단어들이기도 한데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는 자기 두 가지가 있죠. 그냥 관념적인 게 있고 현실적인 게 있는데 사실 관념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스타트업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난 꼭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보통 스타트업을 할 때요. 나는 뭐 돈을 벌어야지, 얼마를 벌어야지라고 시작을 잘 안 해요. 물론 그렇게 접근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저도 그랬었고 대부분 되게 순수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세상이 변화될 거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걸로 하다가 그게 이제 사업이라는 거랑 붙으면서 어떤 이제 정량적인 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개념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래도 난 이걸 해냈어라는 이제 자기 만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나보다는 더 훌륭한 인재들과 뭐 대표가 돼 있거나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후배들이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거에 대한 만족이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나는 이제 혼자서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밑에 후배와 직원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제 판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만족이 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현실적인 거는 그래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딱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성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이제 딱 하고 나면 계속 왜냐면 끊임없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고 앞단에서 문제 해결 능력
계속 배양하고 사회적 관점이나 뭐 기업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 외적인 것들도 많은 스터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보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성공을 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정말 상장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흔히 하는 엑시시 되는 이제 M&A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같은 그냥 이 회사가 그대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 스텝 뒤로 나와서 또 다른 스타트업을 다시 배양하고 키워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본다면 그때 이제 사실 또 이 정량적으로 이제 어떤 자금과 자본이 있어야 또 새로운 꿈을 또 다시 또 거기다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는 이제 제 관점에서는 플랫폼 어떤 회사가 잘 돼서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이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는 또 다른 것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좀 목표이긴 합니다. 제가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네.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스타트업을 하기에 제주는 너무 좀 열악하다, 네. 황무지나 가깝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네. 제주는 너무 그릇이 작아서 네. 예, 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진짜인가요? 사실 영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너무 극단적 얘기일 수는 있지만 제가 뭐 원자력과 관련된 뭔가 기술 개발을 했다.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 관리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산업의 특성화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정말 그쪽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제주는 그 외적인 부분들로 본다면 사실은 최적의 공간입니다. 스타트업을 하기에. 제가 말씀드린 건 스타트업을 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최적의 공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제주는 만약에 같은 내용을 갖고 서울에서 경기에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요. 사실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예. 일단은 조금 좋은 아이디어 갖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싶으면은 이미 자본력을 갖고서는 거기에 덤벼드는 팀들이 많아요. 또는 뒤 백단에 어떤 기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절대 그 청년들 몇 명이서 그거를 방어하면서 가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돈 또는 주변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고 어떤 정부가 많이 지원해주는 트랙을 탄다라 그러면은 그것 또한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내가 조금 아이디어 있고 하면은 그거를 충분히 배양시키고 어느 정도 스타트업의 단계까지 이루는 데까지는 많은 경쟁도 사실은 좀 많이 없고요. 그리고 기관들에서 그런 투자라기보다는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스타트업 하기에는 가장 좀 좋은 환경이고요. 또 실증하기도 좋습니다. 특히 B2C 대면으로 하는 것들은 특히나 관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인파도 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라는 브랜드를 이미 얻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50%는 사실은 뒤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B2C 관점으로는 좀, 실증을 하기가 좀 많이 좋죠. 다만 이제 그 성장을 했을 때는 마켓 자체가 당연히 육지, 서울 경기보다는 마켓이 작은 그거는 당연하고요. 대신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육지로도 진출을 하지만 이제 해외로도 진출을 하는 거를 아예 기획선상에서 가지고서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베트남 진출하셨다는 기사를 네. 잠깐 봤거든요. 네. 드론이 아니고 가상현실로. 그러니까 네. 기회라는 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찾아서 쥐는 것이 맞는 거죠. 저희가 누군가가 주는 거를 기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회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기회는 오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기회가 있는데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가죠, 사람들이. 근데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이유가 몰라서 기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기회를 가져서 준비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준비를 하고 있고 바탕이 돼 있어야 되지만 돼 있어야 이게 남이 갖다 줘도 이게 기회인지 알게 되는 거고요. 지나가다가도 저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제 기회를 가져야 내가 거기다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제대로 주지 않는 거에 대한 이제 네.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 거꾸로 보면 내가 기회를 갖기 위해서 뭘 했어를 한번 네. 생각해봐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대표님 사실 지금까지 뭐 얼마 전에 관광문화 관련된 콘텐츠 사업도 이제 하나 이제 네. 시작하시는 걸로 제가 기사로 잠깐 봤는데 네. 이전에 목표하셨던 일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중이시기도 하지만 네. 앞으로 또 이제 새로 아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라는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영역이 또 있을까요? 지금 뭐 앞으로 준비하는 건 뭐 제가 예를 들어 은퇴한 다음에는 있겠죠. 예, 은퇴한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당연히 있고요. 이제 제주에서 뭐 뼈를 묻고 같이 살 거면 이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제 뭐 이제 농업과 관련된 일을 이제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시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드론으로 이제 하고 있는 로드맵상에 있는 이제 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들게 이제 계속 작은 일들을 해보면서 이게 이제 하나로 이제 이렇게 융합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뭐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이랑 같이 이제 추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기업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기청 과제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다 융합해가지고 이제 정점으로 온 거죠. 그 정점을 가지고 사실 이제 해외로 바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말 이후에는 이제 바로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투자 부분, 그 다음에 뭐 기술력 부분, 상품, 서비스 부분들이 전부 다 갖춰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타겟보다는 저는 바로 이제 해외 타겟으로 가서 제주 향토 기업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가지고 해외에다가 브랜치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CEO를 만나려면 제주로 찾아가라. 해야 될 게 많겠네요.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친구가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저희 낙수 효과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 사내 시스템도 네. 사실은 외국어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어 이름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외국어 이름들도 서로들 같이들 하고 있고요. 뭐라고 부르면 되죠? 저는 뭐 영어 이름 뭐 모지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제시카도 있고 막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직원 중에도 또 외국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되게도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카톡으로나 뭐 의사 전달할 때들 아주 영어 공부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다 기회인 거잖아요. 그쵸, 모두들한테. 그쵸. 네. 그리고 혹시 뭐 저희들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네. 시작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네. 뭐 이런 어떻게 뭐 후배죠. 네. 그래도 꼭 남기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준비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작을 한 거는 끝까지 밀어붙여라를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또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딱 그게 탁 나타나거든요. 뭐냐면 상당히 예전엔 TV를 켜놓고서는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과 이렇게 보게 되고 신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지만 지금은 미디어의 특성상 이제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빨리빨리 보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삶에도 같이 좀 스며드는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도 알아보고 많은 정보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씩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정말로 빨리 체인지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전조사를 하고 시장조사를 할 때는 그건 당연하게 좋은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뭔가 하나를 스타트를 했으면은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내가 정한 목표까지는 페이즈라 그러죠. 페이즈 1, 2, 3, 4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최소한 내가 이 페이지 1까지는 해보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정점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할 때 이제 제주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진짜 작게는 뭐 몇백만 원도 있지만 보통은 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청년 창업 또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인큐베이팅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사실 이런 기회를 받은 세대가 아마 거의 처음일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기회를 단순히 그냥 뭐 어디 지역에서 강좌 하나 열어서 그거 그냥 가서 그냥 들어본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거 들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거를 정립을 하고 그거를 로드맵을 그려보고 이건 끝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서 한다면 제주에 있는 많은 그런 사업들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이 있으니까는 이거 갖고 우리 저 사업에 뭐 해볼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준비가 돼 있고 친구들과 늘 이야기하고 야 이런 거 참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거에 부합되는 지원 사업이 있을 때 청년 그게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이죠. 야 1,000만 원 준대 그거 갖고 우리 뭐 만들어 볼까 하는 거는 사실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것과 별개로 일상생활 속에서 좀 매일 자기가 또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라면 직장과 좀 연관된 또는 자기가 취미 활동하고 취미 활동과 연관된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메모해 놨다가 좋은 기회가 될 때 기회를 알아보고 그거를 딱 시작하고 어느 단계까지 끝까지 해라 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개인적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주도에 드론 택시 뜰까요? 좀 겁이 나요, 저는. 드론 택시요? 네. 네. 저희가 드론 실증하기에는 굉장히 최적지라고 하셔서 근데 제주 바람이 좀 있어서 사람이 직접 드론에 매달린다는 되게 가벼운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할 때 뭐 도라에몽의 그 프로펠러 대나무 프로펠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론이 저희가 이제 PAV라 그러거든요. 뭐 퍼스널 에어로 베이클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미 실증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요? 택시 뭐 그 형태가 이제 택시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개인 이동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3차원 공간 정보 저희가 하는 일도 저희가 일반적인 2D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이제 3차원적인 내비게이션이 이제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이제 바람이 이제 세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 바람 문제 극복할 만한 이제 하드웨어 기술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늦어도 10년 안에는 이미 저희 머리 위를 날아다닐 거라고 봅니다. 제주에서. 네. 그럼 이미. 제가 새 차를 살 계획을 잡을 게 아니라 드론을 살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걸까요? 10년 아니면? 10년. 드론, 네. 뭐, 준비하셔. 아마 저희 전기차 지원하듯이. 네. 조만간 지원. 뭐 드론 구매하시는 분들 또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한번 타고 다녀 보시라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나에게는 언젠가 가장 큰, 누구보다도 큰 행운이 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모아서 큰 행운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아까 정념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이게 뭐 스타트업을 해서 뭔가 목표를 이룬다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잊었던 소소한 것들을 모아서 정말 중요한 뭔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교훈 하나를 가지고요. 앞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에 그런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인에게 듣는다 여기까지입니다.